현재 흐름을 보면은 금요일과 달리 종가 기준으로 2000선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추가 조정을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신증권 포트폴리오 컨설팅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교보증권의 백주훈 차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2월 제조업 업황 BSI 상승입니다. 한국은행의 2월 제조업 업황 BSI가 80을 기록해 1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인데 기준성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음식료주 약세입니다. 농림수산부가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설탕 직수입에 나섭니다. 음식료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화학주 5일째 약세입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화학주의 약세가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설탕을 직수입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조정장에서는 내수주가 대안으로 꼽히고 뭐 의복주와 더불어서 이제 뭐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뭐 단연 대안으로 꼽히는데 뭐 그 영향으로 지금 그 CJ 제장이라든지 뭐 대한제당, 뭐 삼양사 이런 종목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시장이 좀 조짐을 보이면서 CJ제일제당 같은 종목은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도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자, 이게 참 가지고 계신 분들 판단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백주훈 차장께서는 글쎄요, 뭐 이런 종목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 그 시장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업종의 대표주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차원에서 저가 메리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지만 시장의 중심에 서기에는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결국 내수주의 공통적인 현안이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좀 더 그 불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통신주를 중심으로 한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소비 유통주들 특히나 그 음식료 관련한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이런 업종에 대한 악재 모멘텀이 발생이 됐더라도 밸류에이션을 해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장의 중심주가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일부 편입은 가능하지만 시장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전체적으로 그 비중을 크게 갈 수 있는 업종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키 맞추기 장세에 시장을 비트할 만한 수익률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으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삼양사, 대한제장 이런 세 개 회사가 또 국내 그 소비량의 97%를 공급하는 이렇게 독과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추후에 확인할 사항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주가의 그 하락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해칠 만한 모멘텀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에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결국 가격 메리트를 보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비중은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 그냥 포함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가져가도 오늘 팔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수주, 적극적으로 내수주를 중심으로 매매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 편입 정도는 가능할 것이고요. 대부분의 의견들이 설탕 직수입 관련해서는 수익성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다고 좀 많이들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급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세 보이고 있는 뚜렷하게 약세 보이고 있는 업종이 화학, 정유주입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이들 업종은 대개 이제 유가 상승 이퀄 화학주, 정유주 상승 이렇게 이어진 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그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 기관들도 오늘 이제 그 화학주가 5일째 빠지고 있는데 5일 동안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수급상으로도 좀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최재식 연구위원께서는 글쎄 과거와 달리 지금 유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화학주가 약세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매 전략도 같이 좀 세워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실수에 대한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유가의 상승 부분이 화학 제품 가격 정가에는 용이한 점이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미국의 약한 경제 성장, 중국의 고성장 둔화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이란발 리스크로 인한 유가의 단기 급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학 업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그 수요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학주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수 화학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원화 강세와 이제 그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측면이 온다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뭐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화학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낙폭 과대주 측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관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뭐 다음 달에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그 긴축 완화 관련 뭐 그런 이벤트 관련해서 좀 더 뭐 마켓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그 만약에 지금 뭐 낙폭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그럼 화학보다는 순수화학보다는 정유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기본적으로 뭐 정제 마진이 약간 둔화돼서 오늘은 이제 같이 순수화학과 같이 빠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유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더 긍정적 측면이 정유주가 더 강하기 때문에 뭐 낙폭과대주가 돌아설 때도 이제 아무래도 정유주가 빠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수요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흐름을 좀 기대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도 이제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순수화학보다는 아무래도 정유주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이번 주 2차 LTRO입니다. 이번 주 뭐 내일 모레죠. 2차 LTRO 이제 뭐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5천억 유로 정도, 5천억 내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한 번 이게 이제 유동성을 붙이기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번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뭐 심리 지표 좋아지고 막 이랬는데 다우 운송 지수 지금 하락하고 약간은 아주 극도의 낙관론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낙관론도 조금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최지식 연구위원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2차 LTRO, 일단 노출된 재료를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게 또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주 말에 이제 시행된 2차 LTRO는 지난번 12월 달에 1차 LTRO 때보다는 주가에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3차 LTRO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영향력은 크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2차 LTRO가 이제 주가의 상당 부분, 위험 자산의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은 또 역시 크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차 LTRO가 지난 12월 달에 4,890억 유로까지 됐었는데 최근에 5천억 유로부터 많게는 1조 유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 1차 LTRO 때보다 규모가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적어진다는 자체는 유럽 은행 시스템에 좀 더 체력이 좋아졌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LTRO가 공개되고 나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더 크지 않다. 다만 그 자체가 새로 모멘텀이 되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LTRO 규모가 다소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이 역설적으로 이제 유럽 쪽의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권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모멘텀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는 좀 미국 쪽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예상치보다 이제 더 높게 나왔고 지표들은 요새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 선행 지표로 보여지는 다우 운송 지수, 지금 다우 지수랑은 완전히 확연하게 틀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들도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소비 심리라든지 바로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표들,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좋은 신호들이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소비가 산업재로 연결되는 패턴으로 연결을 못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주택 지표들까지도 아직까지는 하방에서 크게 이렇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들은 역시나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적인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제조보다는 소비 쪽의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이러한 부분과 특히나 통화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런 소비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향후 6개월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에 대해서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미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그간의 조정과 그다음에 이격에 대한 조정들을 이런 주택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업종의 이런 나쁜 모멘텀들이 중간중간 조정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의 이런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큰 줄기, 특히나 미 시장에 대한 줄기들은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것들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런 조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중 확대에 좀 주력을 하시는 모습들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일단 다운성 지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 일단은 기준선은 한참 밑에 있지만 일단 그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상당히 높게 나온 점 긍정적이고 제조업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3.1절 저녁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다소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표 정도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다시 장중 2000선 붕괴입니다. 장중이 아니고 오늘은 아마도 종가 기준으로 2000선 회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이 금요일과 오늘 흐름은 상당히 좀 틀립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다시 프로그램 매물로 이어지는 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1월, 2월 옵션 만기 무사히 넘어가면서 이 매물 부담이 항상 있었는데 3월달 쿼드랍 풀 때 한번 그 이전에 나오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백주훈 차장께서는 글쎄요, 좀 이런 웩더독 현상, 앞으로도 좀 계속 시장을 교란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 전체적인 이제 매매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2000선을 회복할 때까지, 그다음에 2000선을 넘어서서 외국인들의 그 장세에 대한 그 중심에 있어서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경향적인 매수에 따라서 또 파생시장 쪽, 특히나 선물이나 옵션 시장 쪽에서 상방향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투자는 결국은 악재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반대 방향에 대한 그 시그널이 나올 때 또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현물 시장 쪽에서의 경향적인 매수가 현재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어느 때의 그 선물 옵션 만기일보다는 오히려 선물이라든지 옵션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1900선에 서서 단기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이런 변동성이 확대가 되더라도 결국 중기적인 현재 우상향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훼손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훼손이 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역시 외국인들의 2012년도 들어서부터의 그런 현물 쪽의 순매수의 규모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런 만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장중 변동성에 좀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경향적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지수의 조정이라든지 종목의 조정을 갖다가 포트에 편입하는 이런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올해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유로존 시장의 2차 LTRO의 앞둔 유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하락 역시도 그간에 충분히 수익률 게임에 참여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정을 이용해서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 리스크에 고 리턴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향후의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재료로 삼아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새 외국인들 주식 사면은 꼭 30분 남겨놓고 삽니다. 2시 반부터 매수세가 굉장히 몰려들어오면서 지수 낙폭도 줄여놓고 어떨 때는 플러스 반전시키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자, 외국인 매매 관련해갖고 오늘도 그런 현상이 또 나올지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흥미를 갖고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1월 시장이 대형주 내의 순환매 장세라고 했다고 하면은 2월 들어서는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강세도 좀 눈에 띄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2000선이 깨졌는데 이 전략상으로 참 애매합니다. 이런 뭐 코스닥이라든지 소형주 쪽으로 뭐 부분적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빠진 대형주를 뭐 추가적으로 좀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뭐 현금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참 전략 사유가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최재식 연구위원께서 해법을 좀 주세요. 네.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상승 속도가 빨랐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침 외국인들의 뭐 선물 매도가 이제 신규 매도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형주의 약세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뭐 1월, 뭐 2월 이런 흐름 본다면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이 견인하는 장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이 환매에 대응하면서 이제 종목별 순일 게임을 하고 개인들은 뭐 저가 매매 트레이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잠시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모멘텀 공백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정도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아주 제한적으로 뭐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당장 뭐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파생 쪽에서 외도도 현상이 더 강해지게 되면 뭐 대형주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럴 염려를 감안한다라면 뭐 일정 부분 수준의 중소형주 대응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는 대형주의 흐름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두고 말한다라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가 있는데 대형주 지수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뭐 중소형주 대응을 갖자 하는 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여전히 시장의 무게 중심은 대형주 쪽에 있고 만약에 중소형주를 편입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편입해라 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뭐 시장의 중심은 일단 뭐 대형주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뭐 웹도덕 현상이 나오면은 당연히 대형주가 더 많이 빠질 텐데 그 부분을 미리 서둘러 예측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뭐 그런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또 이제 복원력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